안녕하세요. 전자의 방기입니다. 와케드로 배우는 전자회로 제22강 트랜지스터 DC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에 일정 전압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반드시 다 뭐 증폭이라든가 그러면 이거 그 밖에 트랜지스터 진짜 우리가 원하는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요 오로지 DC 바이어스가 왜 필요한지 또 종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일 먼저 트랜지스터 DC 바이어스는 뭐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바이어스 포인트 또는 정지 지점 Q 포인트라고 그러죠. 단순히로 알려진 트랜지스터 휠의 작동 포인트는 트랜지스터의 동작 기준이 되는 입력보다는 인가된 DC 전류 및 전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이미터, 콜렉터 사이에 우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Q, Q는 코에피션트에 Q자를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콜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 ICQ, 그래서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 IEQ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IEQ는 IBQ하고 ICQ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 VBQ, 그 다음에 콜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흐르는 게 인가되는 양단의 전압 VCQ, 이것이 DC 바이어스의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좀 자세히 알아보면 VBQ,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은요 대략 0.7V 근처입니다. 딱 0.7V라는 얘기가 아니고 0.7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something.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우선 간략하게 계산할 때는요 그냥 VBQ 0.7V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사실은 0.7V가 아니에요.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ICQ는요 일반적으로 IEQ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IEQ는요 ICQ하고 IBQ를 합한 거예요. 근데 일반 IBQ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냥 ICQ하고 ICQ는 같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베타 곱하기 IBQ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라는 개념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의 트랜지스터 DC 바이어스 역할. DC 바이어스 역할이 뭐냐? 자, 인의 DC 전압을 기준으로 입력된 소신호 AC 전압이 변동이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다시 무슨 얘기냐면 복습하겠습니다. 자, 콜렉터 전류 ICQ는 이미터 전류 IEQ와 거의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베타 곱하기 베이스 전류 IBQ, 이건 이겠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DC 바이오스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타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DC 바이오스 얻은 게 뭐냐? 베타가 중요해서 베타. 베타는 위에서 정의했고요. 자, 그럼 AC 스몰 모델. 이제는 이러한 DC가 쫙 바이오스가 막힌 상태에서 뭐 소신호 갖다가 증폭시킨다거나 이럴 때 AC 소신호를 갖다가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DC에서 얻은 DC 바이오스에서 얻은 베타 값을 그대로 AC 스몰 신호 모델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DC 바이오스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AC 스몰 모델하고는 뭐가 있다? 이 베타 값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아직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나올 테니까 또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것이 AC 시그널 스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AC 모델이에요, 요게. 자, 다시 말해서 스몰 IB, 그 다음에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스몰 IC는 베타 IB가 같고, 그 다음에 이미터 쪽에는 스몰 R이라는 그러한 저항으로 연결됩니다. 이미터 레지스턴스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NC 스몰 모델에서는 베타 값은 어디서 가져온다? DC 바이오스에서 가져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이걸 이렇게 잊어먹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AC 모델에 들어가는 베타 값은 어디서 가져온다? DC 바이오스에서 얻어진 베타 값이다. 이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트랜지스터 DC 바이오스 역할이 또 뭐냐? 물론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요. 자,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자, 이것이 그 AC 신호가 증폭이 돼가지고 출력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회로인데요. 자, 가운데 회로. 자, 이것은 DC 바이오스 회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이스 쪽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일정하게 해주는, 그죠? 베이스, 픽스드 커런트, 이게 DC 바이오스 회로입니다. 그럼 이게 DC 바이오스 역할이 뭐라 그랬죠? 자, 베타 값을 갖다가 만들어준다 해서, 베타 값은 뭐야? 베이스 전류 IBQ가 얼마큼 베타만큼 증폭이 돼가지고 ICQ 콜렉터 전류에 흐르는 게 그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베타 값만 알면 되고, 요것이 그대로 AC 회로에 적용된다 그랬어요. 자, AC 입력측 봅시다. 자, 여기에서 C1이라는 입력측의 그 신호가, AC 신호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바이패스 시키기 위해서 C를 달았습니다. C의 역할은 뭐다? DC하고 입력측하고 그 입력측하고 요 DC 바이오스와 DC 그쪽이 넘어가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이렇게 블락 시켜주는 거야. DC 블락. C. 그 다음에 AC는 넘어가고, 요거 하는 거죠. 입력측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끝에도 DC 쪽에 있는 전류가 출력측으로 넘어가지 않고 블락 시켜주고, AC만 출력이 되는, AC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R3에다가 흘러서 AC만 흘러가지고 나가는 그런 회로가 돼서 C1, C2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무슨 얘기, 이제 작동하는 그 순서들 한번 찬찬히만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다음을 위해서 한번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력 측에서, 자, AC 커런트 흘러갑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면 쪼개지겠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은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라운드로 빠지게, V1 배터리 거쳐가지고 그라운드 빠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자, 이제 그 R1이라는 저항을 거쳐서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를 흘러 들어가는 그 전류가 하나 생기겠죠. 그럼 요거는 밑에 있는 그 베이스에 흘러가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베타만큼 곱해가지고 그 콜렉터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요겁니다. 바로 요거 지금 표시된 거. 그래서 요거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방향이 조금 바뀌었지만 반대 방향이지만, 그러니까 R2 쪽, 유검 쪽에서 그 흘러 들어올 거고, 또 거꾸로 저쪽 로드 쪽에서, R3 쪽에서 커피시트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까만 입력 측의 전류가 출력 측의 그 R3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 R3에 전압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증폭 회로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DC 바이오스에서 뭘 한다? 베타 값을 갖다가 출력 측에서는 그대로 AC는 그대로 그 입력이 돼가지고 베타만큼 증가돼가지고 이게 코렉터에 흘러가지고 최종 그 로드 저항에 나온다는 거, 이런 회로입니다. 자,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DC 바이오스 회로를 다양한 회로를 갖다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이러한 DC 바이오스가 다양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정도, 스테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베이스에 흘러가는 IBQ, 콜렉터 전류, ICQ, 이미터 전류, IEQ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 VBQ, 콜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 VCQ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회로마다 틀릴 텐데 회로 구성에 놔도 이게 디시전이 변하고 온도가 변하고 노이즈에 따라서 이게 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DC 바이어스 회로를 갖다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어떤 회로마다 그거에 해당하는 스테빌리티 예스니컬 해가지고 베타 적고 그림 갖고 베타 값하고 DIC분의 DIB IC의 변화량분의 그 IB의 변화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DC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어떤 게 안정도가 그러니까 안정도는 뭐냐면 외부 전원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노이즈가 바뀌기에 따라서 어떤 안정화가 얼마 어떤 게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DC 바이어스 회로의 여러 가지 종류 이런 얘기죠. 자,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서 뭐 제일 먼저 current bias, fixed base current bias 이렇게 나눠가지고 IBQ가 일정한 거. 그다음 거는 콜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다가 저항을 연결해가지고 콜렉터 피드백 바이어스. 그다음 거는 이미터 쪽에 저항 하나 달아가지고 이미터 피드백 바이어스. 그다음에 voltage divide bias with compensation이라 해가지고 그 베이스 그 전압을 갖다가 그 콜렉터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저항 두 개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는 위에 4번 회로에다 임다 쪽에 저항 하나 들어가서만 회로. 뭐, 걔랑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씩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Fixed Base Current Bias라는 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로 모습은 이와 같이 되고요. 자, 맨 이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오른쪽 식부터 보실까요? 제일 첫 번째 식, VC라는 거는 트랜지스터의 콜렉터, 보이시죠? 트랜지스터의 VC는 equal.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위에 요 식이죠, 말하는. 그러니까 전원 나아지 VCC에서 빼기를 RC 전압 강화된 것만큼 뺀 것이 뭐냐? 트랜지스터의 콜렉터 전류인 VC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C 보십시오. 콜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 트랜지스터 보세요. 이거는 뭐냐? 당연히 VC 콜렉터 쪽에 전압 VC에서 이미터 쪽에 그 전압 V는 0이 되겠죠? 세 번째 식이 V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 VB 베이스의 그 전압 VB는 VB 되겠고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전압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식 IB는 equal VCC 빼기 VB 나누기 RB 되겠고, 요거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IB랑은 뭐냐? 저 위에 VCC에서 빼기를 VB, 그죠? 베이스 전압 이걸 빼줘가지고 저항과 알아놓은 것이 저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IC랑 거기에 IC는 뭐냐? 베타 DC IB. 이건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I랑은 뭐냐? 이미터 쪽에 전류란 것은 IC 플러스 IB. 콜대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를 더한 건데, 이거는 거의 IB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IC와 같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여기 베이스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IB equal VCC 빼기 VB RB 다시 설명하게 될까요? 여기서 자, 볼까요? VB는 뭐가 되죠? 베이스 이미터 사이는 거의 0.7V에서 왔다 갔다 한다 했어요. 0.7V로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VCC도 거의 일정 고정이 되어 있고, VB는 0.7V, 고정은 아니지만 0.7 고정으로 보고, RB 고정.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IB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Fixed Base Current Bias는 회로에서는 IB 베이스 전류가 거의 일정하다. 뭐 이런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Collector Feedback Bias, Collector to Base Bias라는 회로입니다. 자, 회로를 먼저 보실까요? 자, 이거 회로의 특징은 뭐냐면, 자,
베이스하고 코렉터 사이 요겁니다. 코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저항 RB를 놔가지고 코렉터 쪽에서 베이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코렉터 투 베이스 바이어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IB는 VC에서 RB를 거쳐가지고 흐르는 전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C는 코렉터 전류, 그 합한 놈이 전원 라지 VBC에서 흘러나오는 요게 되겠죠. 자, 이 회로를 이제 잠깐 분석했고요. 이제 식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첫 번째 식. 자, 요 식. VC는 코렉터 전류는 전원 VCC에서 빼기 RC에서 RC 흐르는 전류 IC 플러스 IB가 되겠죠. 그걸 감소되어 있으니까 전압 강화되어 있으니까 이 식이 되겠고, 자, 바로 요겁니다. 자, 두 번째 식 V는 자 2m 전류, 자 이 트랜지스터 맨 밑에 있는 그라운드 붙였죠. 0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 VB는 세 번째 식입니다. VB가 되겠고요. 네 번째 식, 이게 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 IB는 이퀄 VC에서 VB를 뺍니다. 자, VC에서 VB를 빼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세요. 그 VC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저항 RB에서 흐르는 전류, 그게 I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식, 코렉터 전류 IC는 베타 DC에다가 그만큼, 베타만큼 크다는 얘기죠, IB. 그 다음에 맨 밑에식 I는 IC 플러스 IB 되겠죠? I는 당연히 IC에서 IB를 더한 놈이 되겠고, IB가 작기 때문에 IC가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앞에 회로처럼 일정한 게 없어요. 콘스탄트, IB가 콘스탄트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게 왜 좋냐?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IC가 예를 들어서 증가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보면요, 전원 VCC에서 마이너스 RC 플러스 IB가 되기 때문에 I가 증가했다는 뭐가 되겠어요? 자, VC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되겠죠? 당연히 감소되겠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VC가 감소되니까 식 네 번째에 의해서 IB는 역시 감소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식에 의해서 IB가 감소되면 IC도 감소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IC가 증가되면요, 어떻게 피드백 돼가지고 저항 RB에 의해서 피드백 돼가지고 결국 IC는 다시 안정화돼서 감소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스테이블하다는 회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미터 피드백 바이어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회로도는요, 특징 잘 보세요. 아까 다른 뭐가 있죠? 2m 쪽에 저항을 달았어요. 요게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m 쪽에 R이 요거를 다른 것이 2m 피드백 바이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을 한번 볼까요? 식. 제일 위에 식.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요 흐름 따른 거예요. 라지 VCC는 이퀄 IB, RB. 그죠? 자, 그 다음에 VB, 베이스 밑에서, 그 다음에 IR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베이스 쪽의 전압을 보면, 요게 이제 VB가 되겠죠. 그죠? 요거 VB에서 더하기 R이 R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IB 대신에, 이제, IE 슬래시 베타 DC 요걸 해주게 되면 바로 요 식이 나온 겁니다. 이 식을 빨리 보세요. IE 일정하지 않습니까? 다 전부 다 콘스턴트야. 콘스턴트 VB 뭐 다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I가 일정하다. 뭐 이런 해고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볼티지 디바이더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회로도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은요, 이게 보통 바이어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그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RB1하고 RB2 두 저항에 의해서 나누어서 그 베이스의 전압을 걸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요겁니다. 맞아요. 베이스 전압은 equal RB1 플러스 RB2 분의 RB2 VC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로가 가장 스테이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따로 한 강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강의의 마지막 듀얼 피드백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듀얼 피드백이냐? 자, 요거 RB1 코렉터 쪽에서 베이스적으로 RB1에서 피드백 시켜주고, 또 RB2 2m 쪽에서 베이스적으로 RB2에서 또 피드백 시켜주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한 강의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